예, 주간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 대체로 좀 조정을 보였고 중화권 증시 독일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중화권 증시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대만에 뭐 워런 버핏이 TSMC 매수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독일 증시는 7주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산업 생산이 예상과 달리 이제 플러스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독일의 어떤 제조업 지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독일 경제가 바닥을 쳤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그 외 지역들은 좀 부진했잖아요. 그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진했죠. 뭐 수치로 보면 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빠졌잖아요. 또 유가도 빠지고 금리 올라갈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어떤 긴축도 이어질 것 같은데 경기 침체는 또 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표상으로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방어주들 경기에 대한 또 연준 인사들의 어떤 센 발언들이 나오면서 방어주 쪽이 또 안전하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올라간 것도 아닌데 사실 맥도날드,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플러스가 났고 반면에 이제 경기라든가 실적 회복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에너지 반도체주는 부진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11월에만 21%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이거 완전히 수급 때문에 무너진 건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 애플은 2주 연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에 비해서 뭐 조금 낮다 정도지 올라간 폭이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2주 연속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이 깨지진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코스피는 뭐 대부분 빠졌습니다. 포스코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졌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감산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도 4%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난 종목들을 보면 JYP, PSK, BH, PSK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주 좀 쉬었다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났잖아요. 코스닥을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수보다는 좀 괜찮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 예, 이전에는 뭐 이제 비전이라든가 뭐 이슈라든가 테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가는 그러니까 숏 커버 장세에서 실적주 쪽으로 관심이 조금 이동해 있는 예, 그런 상태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고비는 연준 인사들이 자꾸 세게 말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제임스 블러드가 7%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7% 올린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에서 나온 도표에 그렇게 표기가 된 거잖아요. 5%에서 여기가 7%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성장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어떤 제약적인 어떤 금리가 어느 정도냐. 이걸 갖다가 이제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금리가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5에서 7% 정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 7%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 표가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주식시장은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내년도 연말 기준 이제 예상되는 금리 확률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7%짜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5.5%까지 가는 것도 확률은 아직 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후에 이제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거야 이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의 어떤 발언 자체 저 7% 이론이 아직까지는 뭐 저 정도까지 올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예,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차트를 보면 우선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의 201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201선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선을 돌파해야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뀐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근처 가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67 정도 되는데 이게 돌파가 될지.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인데 2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한번 51선 한번 슬쩍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엔 아예 내려가지도 않고 올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4.7%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한 단계 또 매물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금리가 적절히 좀 조절이 되는지. 이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00주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라는 건 정상화되느냐 비정상적인 시장 환경이냐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깨고 나서 바로 복원돼서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한참 깼다가 이제 복원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62,100원 이상으로 이번 주에 끝낼 수 있느냐. 이게 시황상 상당히 중요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바닥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름이 되는 거니까 좀 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7주 만에 음봉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4주 연속해서 양봉 나왔다가 계속 빠졌어요. 예, 계속 빠졌다가 이번에 양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연이어서 계속 빠졌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7, 8월과 같이 이번에도 역시 하락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을 거냐, 여기서 공방을 벌이다가 2,500 이상까지 한번 도전해 볼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웬만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시황상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수급이 안 좋았죠. 네,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6주 연속 매수했다가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글로벌 펀드에는 이게 이제 미국 주식형 펀드 쪽인데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식시장 전체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또 실제로 보면 북미 쪽, 미국을 비롯해서 신흥시장 쪽으로도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자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대만을 확 늘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순매수하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이 1등, 중국,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순서로 이 순서가 우리나라가 지금 4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관련해서 또 대만 관련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버핏의 TSMC 매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중국을 팔고 한국을 사고 TSMC 팔고 삼성전자 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추측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된 거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팔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어쨌든 매수 기조로 돌아섰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금 동향 보면 이렇게 딱히 매도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 동향은 좀 지켜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그 연준 인사들이 이제 계속 센 발언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니까. 근데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된다든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조금 덜 나온다든가 해서 투자들이 이렇게 되면 긴축 세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연준 인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긴축할 거야. 이게 이제 밀당이 되는데 이게 좀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계속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 번씩 걸리적거리면서 때렸다가 또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그냥 이런 구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만을 더 선호하는 외국인,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TSMC 버핏,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같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진정되는 느낌을 주면서 대만이 계속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마냥 또 저쪽 우리나라 쪽으로 마냥 오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대만으로 마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블룸버그에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인가요? 뭐 우리나라 매수해야 된다 중국하고 이런 이제 코멘트도 나온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쏠려가지 않고 우리나라 이번 주에 하다못해 하루 평균 한 1,500억이라도 평균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건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감산에서 나타났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설문에 의하면 향후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보는 확률이 92%나 되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을 추가적으로 하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들의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업종에 또 이제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그쪽에 매도가 나오는지 여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은 제가 앞서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숏 커버가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실적주 쪽으로 좀 압축돼서 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람이 세더라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의 실적 이제 전망인데 이 미국이거든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하고 있어요. 이게 10월 1일 날짜는 플러스 5%였어요. 전년 대비. 근데 지금 마이너스까지 빠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향 수정된 게 멈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비가 좀 있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업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종은 이제 다 하향했어. 그래서 바닥으로 또 인식되는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주도가 되고 새삼스럽게 처음 빠진 업종은 타격을 받겠지만
충분히 인지된 업종은 더 이상 이제 좀 충격을 좀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종별로 좀 골라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의 수급이 어느 쪽에 집중되는지 요것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또 약간 아시다시피 건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독립 리서치 출발을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게 돼서 계속해서 이제 프리 버전으로 계속 오픈해 올 거니까 뭐 많이들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